자, 여기 보자니. 잠깐 봐. 아예 박수까지 칠 거 없어.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제 일주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수업을 다 올려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뭐 대부분 다 EBS 링크를 걸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그래도 시험하고 연관된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하는 강의가 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한번 꾸며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촬영을 해서 오늘 촬영한 걸 한 두 회 분량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가볍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반부터 9반까지 화법과 작문 1시간씩 있죠. 그 시간에 이거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공부도 지금 쭉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럴 텐데 오늘 잠깐 선생님이 뭐 한 20분, 30분 정도 하는 이 수업 속에 여기 뭐 10명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거 문제 푸는 방식에 어떤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서 마침 또 내일 마지막 모의고사가 있단 말이야. 그동안 참 수도 없이 많은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일이 마지막 실전을 점검하는 모의고사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일 한번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해서 오늘 우리가 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수를 쳐야지 다시.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진짜 뭐 여기에 있는 학생이 몇 명 안 되는데 아주 뭐 한 50명 이상 되는 학생들처럼 아주 박수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그 수능 국어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 그 고민들을 이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힘으로 풀어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고민을 말끔하게 좀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섰습니다. 우선 수능 국어 참 여러분들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이걸 왜 1등급을 못 맞을까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무슨 영어처럼 외국어로 된 것도 아니고 수학처럼 많은 공식들을 적용해서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그런 과목도 아니고 우리말로 된 그런 글을 읽고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답을 고르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 하는 그 생각들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노래 제목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가까이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사람. 다가가고 싶지만 다가갈수록 자꾸 멀어져 가는 그런 사람. 국어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는 쉽게 1등급에 갈 줄로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쉽지 않죠. 1등급은커녕 2등급, 3등급 찍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국어 정말 잘하고 싶다. 국어에서 좋은 등급 나오면 내가 원하는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국어가 정말 어렵다. 오히려 영어나 수학보다도 더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죠. 영어나 수학은 어려우면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고 하는데 국어는 사실 그렇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혼자 해결해 나가려고 해도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죠. 여러 가지 방법도 써봤습니다. 지금까지 참 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써봤고 많은 강의도 들어봤고 이랬는데 백약이 무효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봤던 수능 국어 모의고사 등급하고 수능을 치러야 될 그 시점에 와 있는 상황하고 등급이 차이가 없다. 오히려 등급이 내려갔다면 이거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라. 흔히 국어를 잘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지요. 책을 많이 읽어라. 독서력이 결국 국어 점수하고 연관성이 있다. 실제로 책을 읽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책을 읽는다는 건 마음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워낙 우리들의 학교 생활이 바쁜 생활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험, 수행평가 등등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국어를 잘하려면 국어와 관련된 지식을 많이 얻어야 된다. 또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사실 국어라는 과목의 그 지적 영역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것이 시험이 나올지도 모르지만은 그 방대한 양을 공부한다는 게 참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또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끝이 잘 보이지 않는 거고 국문학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에서 국어 공부를 그렇게 깊이 있게 할 그런 여유나 여력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수학 공식처럼 공식에다 넣으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게 아주 소프트하게 풀 수 있는 문제 또 그렇게 푸는 방법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예요. 그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도 있지만은 그 방법을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방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낯설게 생각해서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방법을 써보는 것이 또 쉽지 않은 거고 실제로 그 방법을 썼는데 금방 그렇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왔던 방식이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바꾼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더라도 내가 정말 국어에서 좋은 성적을 얻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가진 학생이라면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될 순간이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 분명히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할 겁니다. 많이 강조했습니다. 맞느냐 틀리느냐 OX로 풀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터득해서 여러분들 걸로 한번 만들어 보라 이런 얘기예요. 수능 시험이 불과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도 됩니다. 지금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어라는 과목이 그런 과목이야. 영어는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외워야 되는 게 있잖아요. 단어나 수어를 외워야 그게 해독이 되잖아요.
수학도 그렇죠. 기본서부터 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방식을 꾸준히 심화 단계까지 와야 그걸 풀 수 있지. 어느 날 한 달 만에 되는 수학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회 과목도 똑같아요. 그것도 많은 걸 지식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다 이래요. 이거는 한 달이 남지 않은 수능 기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방법을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원리입니다. 원리가 두 개라면 여러분들도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원리가 하나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문제를 풀고 시험장에 가십시오. 지금까지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봐서 했는데도 안 됐다. 더 이상 내가 손해볼 게 없다라고 했을 때 막바지까지 왔다라고 생각한 학생일수록 더 이 방법을 가지고 해보라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물론 실천하고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국어 문제 풀 때 꼭 여러분들이 염두해야 되고 고민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시간과 지식과 독해.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 시간이라는 거는 우리가 몇 분이에요? 지금? 70분이에요? 80분이잖아요. 80분. 몇 문항이에요? 45문항이요. 45문항이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2분의 1문항도 안 되는 거죠? 문항 숫자예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지문이 있죠? 예. 지문이 있습니다. 또 보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도 있고 그런 걸 또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답을 이기하는 시간도 있죠. 답을 옮기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검토도 해야 되는 시간도 있잖아요. 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국어 시험지라는 게 15쪽, 16쪽까지 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수능에서는 결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없어요, 우리 국어 과목에서. 시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이기하는 시간이, 답을 이기하는 시간이 한 5분 정도. 이 5분은 답안 이기예요, 답안. OMR 카드에다 옮겨야 되잖아요. 적어도 10분 정도는 검토 시간도 있어야 돼요. 검토. 여러분들이 답을 과연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는 걸 골라야 되는데 틀린 걸 고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만 있어도 이게 등급이 하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토하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검토하는 시간. 그럼 이거 문제 푸는 거 외에 이 시간만 해도 지금 벌써 15분이에요. 15분. 그러면 이게 65분 동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어쩌면 거의 한 문항당 지문까지 다 읽어가면서 1분 남짓 정도의 시간밖에는 없다. 그래서 많이 경험해 볼 겁니다. 모의고사 볼 때도 문제 풀다 보면 벌써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문 한두 개를 읽지 못하고 그냥 대충 찍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국어라는 과목이 이게 지식, 무언가를 많이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세요. 문학만 하더라도요. 문학이 45문항 중에 15문항이에요. 15문항.
문학만 하더라도 이게 출제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면요.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잖아요. 문학교과서인데 이 문학교과서가 18종 교과서예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부교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 18개 교과서에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하나의 교과서의 따름이죠. 그럼 사실은 문학을 제대로 이 15문항을 마치려고 한다고 하면은 18종의 교과서를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할 수가 도저히 없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낯선 작품이 나오죠. 네. 배우지 않은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어떤 이 특별한 이 18종 교과서에 담겨 있는 지식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문학은 그렇다고 그러지만 이 독서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문학이라고 얘기하는 요것도 15문항이잖아요. 이거는 전혀 읽어보지도 않은 그런 글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의 문제를 얽매이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꿰뚫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독해라는 거는 그야말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책을 많이 읽어야 국어를 잘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하고 맞닿는 거예요. 이게 독해하고 맞닿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읽는 능력이 말하자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지문 이해 능력 때문에 점수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독해는 그냥 눈으로 읽어가는 게 아니라 표시로 읽어간다. 표시로 읽는다 이런 얘기예요. 표시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이 문제는. 표시로 읽어가면은 이 독해의 문제도 다 해결이 돼요. 우리가 지금 없는 독해력이 이 오랫동안 책을 읽어가면서 이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은 이게 1, 2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들어왔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단연간 책을 읽어왔어야 이 독해력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금방 이게 되나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시하면서 글을 읽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 지식적인 문제, 독해적인 문제,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세 가지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게 유일한 방법. 예,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맞느냐, 틀리느냐로만 풀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풀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내가 원리는 이렇게 설명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그러면 실증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수능 국어의 전제 조건을 한번 우리가 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모든 문제는 우선 발문이라는 게 있죠. 발문. 발문이 뭐예요? 물어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질문이잖아요. 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5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있죠. 네. 선지가 있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지문이 있죠. 네. 그렇죠? 네. 예. 지문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고 대표적인 거 우리가 보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출제자의 의도. 자,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게 과연 뭐냐 이게. 그건 바로 발문이에요. 그런데 이 출제자 하는 분들은 물어보는 거잖아요. 물어보는 거. 뭘 고르라 이런 얘기잖아요. 고르라. 그런데 이 고르라는 게 반드시 뭘로 물어보느냐면 요렇게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요렇게만. 예, 요렇게만. 요렇게만. 맞느냐? 틀리느냐? 요렇게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발문 자체가. 발문 자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수능 문제에서 선생님이 가져온 발문이요. 이 화면 하나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45개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그냥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의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당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게 여러분들이 전국연합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뭐 문제집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런 표현으로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거는 좋아. 그런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동일한 조건에 있지 않는 것은 뭐 등등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수능 문제는 다 이래. 거의 적절하지 않는 것은 저희 그렇죠? 다 적절하지 않는 거죠. 해당되지 않는 거나 적절하지 않는 거 다 그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형태가 적절한 것은 A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집한 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은 여기 때도 적절한 것은 오늘 한번 가서 지난해 수능 문제 한번 보세요. 물어보는 게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다 안으면 또 부정적인 말 밑에 밑줄까지 쳐져 있어요. 요거는 적절한 것은 다 적절한.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100% 다 틀리느냐 아니면 맞느냐로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그렇죠? 물어보는 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다시 쉽게 말하면 틀리느냐 맞느냐 아니면 반대로 맞느냐 틀리느냐 둘 중에 하나로만 물어본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만 물어보니까 여기에 딸려 있는 게 뭐예요? 선택지가 1, 2, 3, 4, 5 그럼 이 5개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돼? 물어보는 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든 선택지는 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로만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판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예를 들어 맞는 걸 물어봤다고 합시다. 이렇게 맞는 걸 물어봤다고 그래요. 맞는 걸 물어봤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맞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1번을 풀다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 밑에 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확인을 안 하고 시간 가니까. 절대로 답은 2개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답은 2개가 없어. 아주 오래전에 출제 오류를 해서 답이 2개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뭐 다 맞게 해줬으니까요. 없어요. 이렇게 하고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맞는 걸 물어봤는데 이건 틀렸어. 여기서 맞았어. 그러면 요건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가지고 절약되는 시간을 내가 아주 정교하게 계산했더니 16분 30초가 절약이 돼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답안 2개였는데 5분 필요하다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검토하는데 10분 필요하다 했죠? 이 시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확보가 되면은 검토까지 끝나게 되면 완벽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수능 국어라는 걸 놓고서 선생님이 제시한 이 방법 가지고서 한번 풀어보자 이게요. 전부 OX로 푸는데 다 원리는 내용일지요. 맞느냐 틀리느냐를 물어봤죠. 예.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가 내용 일치 아닙니까? 일치하느냐 않느냐 요거로만 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일치, 내용 일치. 자, 한번 볼게요. 지난해 수능 문제 너무 작아요. 2020학년도 대수능 국어 12번 요거 3점짜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45문항 중에 3점짜리가 10문항이 있죠. 예. 고난도 문제죠. 예. 고난도 문제예요. 작년 문제입니다. 글자가 작게 보이죠? 예. 자, 이렇게 쭉 보세요. 뭐 기억이 뭐 이렇게 있고 작을 것 같아서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자, 그런데 지문 첫 부분에 이게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첫 부분, 요 부분을 확대하면 이게 뭐냐면 다이어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말한다.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게 돼 있어. 수능에서는 다 설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그런데 기억이잖아요. 다이어의 의미들은 서로 대립적 관계를 맺는다 이랬어요. 대립적 관계. 예? 그러고서 여 뒤에 설명이 나와요. 앞 세대의 입장, 앞으로 다가올 일, 예? 또는 지나간 시간, 반대로 장차 올 시간. 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 대립이요. 이미 지나간 거, 또 올 거. 이 앞이라는 말이. 예를 들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이렇게. 대립적이라는 건 서로 상호 상반된 관계를 이루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친절한 예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밑줄 친 단어들의 의미를 고려하여 기억의 이해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고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것은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틀리는 거 고르는 거예요? 맞는 거요?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기 이렇게 쭉 나왔으면 하나씩 보자고 순서대로. 빚쟁이죠? 어떤 경우든 수능에서 이렇게 밑줄을 쳐놓거나 뭐 가로를 쳐놓거나 네모를 쳐놓거나 특정 부호를 붙였거나 전부 다 주변에 답이 있습니다. 오. 다 주변에 답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팁으로 알아두세요. 자, 빚쟁이라고 그랬죠? 예. 빚쟁이라는 게 빚을 진 사람이요. 진 사람도 있고 또 받는 사람. 받아야 될 사람도 있죠. 예. 빌려준 사람도 있죠. 예. 이 의미는 주변에 있는 거예요. 요 뒤에 여러분들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나한테 돈을. 맡겨놓은 거라 그랬죠. 나한테 자료 맡겨놓은 거 같네 했잖아요. 예.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빌려준 사람이란 뜻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빌려줬다 이런 뜻 아니에요 이게. 예. 요 뒤에 의미로 보면은. 예. 그리고 요 빚쟁이는 뭐예요? 근데 빚쟁이는 내가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요 뒤에 보면 뭐예요? 빌린 것도 아니고라 그랬죠? 그건 빌리는 사람. 이건 뭐예요? 이건? 의미가 빌린 사람이죠? 예. 요건 빌려준 거 요건 빌린 거죠? 대립입니다. 대립적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뒤잖아요. 예. 뒤라는 건 뭐예요? 후요. 후죠? 여기도 다음이나 나중 후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뒤가 있죠? 예. 끝난 뒤. 뒤요. 똑같은 의미죠? 예. 그렇죠. 이건 이제 같은 의미예요. 그 다음에 금방 있어요. 예. 이틀 뒤에 발표 사전 모음이라 금방 문자 메시지가 왔었는데 여기 뭐예요? 과거죠? 예. 왔었는데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저는. 조금 전이죠? 예. 자, 요 이거는 금방을 출발했더니 금방 올 거야. 뒤이죠? 미래. 요거는 뭐예요? 미래요. 미리죠? 예. 조금 후이죠?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돌이는 대립이요. 대립이 되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언제 돈 빌린 것도 아니고 돈은 뭐예요? 실제 돈이요. 머니죠? 예. 머니예요 이거? 요것도 똑같은 돈이요. 똑같은 돈이죠? 예.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2번이요. 어떻게 돼요? 빚쟁이 여기 있죠? 예. 여기도 있죠? 예. 요 밑에도 있어요. 지금 안 보이지만 예. 자, 여기 됐습니다. 근데 금방.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금방이 있죠? 예. 요거죠? 요거. 예. 자, 요렇게 두 개가 있는 건 몇 번이에요? 2번이요. 2번이 답이겠죠. 2번이 답입니다.
이게 작년도 수능 문제 문법에서 3점짜리 문제야. 오. 3점짜리니까 가장 어렵다는 문제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간단하게. 또 여러분들이 고민스러워하는 게 문학이에요. 자, 문학도요. 여러분들 OX로 풀면 됩니다. 상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절대 문학은. 자, 두 작품 있어요. 작년도 43번, 44, 45번 중에 45번에 3점짜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고난도 문항 풀어볼게요. 자, 가도 있고 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보이죠? 나만 확대를 해봤습니다. 새라는 작품이에요. 자, 새는 여러분들 어때요? 새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나요? 자유. 자유죠? 예. 새처럼 날고 싶죠? 아니요. 아니에요? 예. 위험할 것 같아요. 아, 난 날고 싶습니다. 도도입니다. 그렇죠? 네. 날고 싶잖아요. 자유롭잖아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문제가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방금 전에 봤던 작품이에요. 보기가 뭐냐면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틀린 거 고르는 건데 새에서 사정에 갇힌 새는 일상의 안온함에 깃들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을 보존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이다. 새의 행동에 대한 묘사는 알레고리라는 건 비유라는 뜻이에요. 묘사는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와 일상에 만족하며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현대인이 그렇잖아요. 자유롭게 뭘 하고 싶은데 사실은 맞아요. 떠나가지들 못하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뭔가 자유를 찾고 싶지만 학생이라는 입장에서 떠나갈 수가 없죠. 예. 오히려 여기 있어야 더 오히려 안온하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죠? 예.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봐요. 이거 봅시다. 자, 몸이 창살에 부딪히고 나서야 창살의 간격이 보이는 새는 일상에 갇힌 자신을 의식. 자, 요런 내용이 나오면요. 무조건 상상하지 말고 지문에서 찾아요. 시에서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창살에 부딪힌다고 했잖아요. 부딪히고 날개를 상하거나 보이는 창살보다 사이 간격보다 큰 몸뚱아리 이게 있잖아요. 예.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현대인이라고 그랬죠. 갇힌 새는. 예. 그렇죠? 예. 억압하는 일상을 보다는 현대인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맞는 얘기죠? 바깥 풍경이 보일 정도로 적당한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적당한 간격의 창살 이거 있는데 빨리 찾으면 되잖아요. 빨리 찾으면은 여기에 있죠. 예. 적당한 간격 여기 있다 있잖아요. 그렇죠? 간격의 창살로 된 새장은 안온함과 억압성. 여기 나와 있죠. 여기에 안온함과 억압성 여기 나와 있죠. 예. 여기 있어요.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닭처럼 날개가 귀찮아질 때까지 부지런히 걷는 새의 모습은 여기 있어요. 귀찮아질 때까지 걷는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걷는 새는 성실한 잠재력의 상실로 이루어지는 아이러니가 여기 있잖아요. 예.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라고 했잖아요. 예. 다 있어요.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새 장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보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는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예.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고. 자, 보세요. 자신의 본질이 뭐예요? 이 새의 따라하는 본질이 거요. 자유. 자유로운 거잖아요. 예. 그걸 잃어간다고 그랬죠? 예. 충실한다? 아니죠. 이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예. 이거 읽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X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거기서 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겠죠? 예.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비문학 문제를 어려워하잖아요. 예. 비문학 문제를 지난해 문제에서요 26번서부터 28번 문제 과학집은 또 어려워하잖아요. 그 문제를 좀 가져와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읽을 때는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읽을 때는 이렇게 먼저요 단락을 좀 이렇게 해놓으세요. 표시를 눈에 띕니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1, 2, 3, 4. 4, 5요. 5개 단락이죠? 예. 읽어가면서요 그냥 눈으로 그냥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첫 문장 이렇게 해놓고 두 번째 문장 이렇게 해놓고 첫 문장만 다 줄을 쳐보세요. 이렇게 첫 문장만 멋있습니다. 첫 문장만 줄을 딱 쳤어요. 자, 첫 문장만 줄을 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신체의 세포 조직 장기가 손상되어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식을 실시한다. 그랬죠? 예. 이식을 한다고 그랬네요. 이식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식이 가능한 동정 이식편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예. 이식이 필요한데 이걸 개발하고 있다라네. 그런데 뭐냐면 동종 이식이라 했어요. 예.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조직 및 장기와 유사한 다른 동물의 이식변을 인간에게 이족하는 이종 이식이 있다.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동종 이식 얘기고 여기 이종 이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종 이식은 또 다른 문제는 내성 레트로바이러스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문제가 있는데 그게 내성 레트로. 마지막. 그런데 정자와 남자 같은 생물세포가 레트로바이러스에 감염되고서 살아남는 경우가 있었다. 예외적인 경우란 얘기죠. 예. 이거 이식 얘기하네. 동종 이식 얘기하고 이종 이식 얘기하고. 이종 이식 얘기에서도 이종 이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렇게 첫 문장만 먼저 보라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지문은 어디에 뭐가 있는가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볼까요? 우익글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예. 동종 간의 간보다 이종 간의 MHC 분자의 차이가 크다 이랬죠? 예. MHC 빨리 찾으면 되잖아요. MHC. 여기 있죠? 예. 주조직적인 복합체 MHC죠? 분자의 차이 유발된다. 개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볼수록 MHC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동종 간보다 이종 간.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볼수록 MHC의 차이가 커져? 끝났습니다. 정나죠? 예. 그러면 여기 다시 다시 이렇게 편집부터 종소리가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요 두 문제 남았어요. 금방 끝나요. 한 5분이면 끝나. 끝났는데 예. 5분 기다리겠습니다. 5분 맞죠? 종료가 눌러주시고. 자.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돌려놓고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소리 때문에.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우익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죠? 예. 동종간보다 이종간의 MHC 분자의 차이가 있다. MHC라는 말, 요 말을 빨리 지문에서 찾으면 돼요. 그럼 MHC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서로 간의 유전적 거리가 멀수록 MHC의 차이가 커져 거부 반응이 강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말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요 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이게 뭐예요? 클 수밖에 없겠죠? 예. 맞는 말입니다. 이거 맞는 말. 면역세포의 작용으로 인해 장기이식이 거부 반응 나왔죠? 예. 거부 반응 빨리 찾으면 돼요. 여기 나왔어요. 여기 거부 반응. 거부 반응이라고 나오고 여기서 면역적 거부 반응은 면역세포가 표면에 발현하는 주조직적 복합분자체의 차이에 의해 유발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 장기이식의 거부 반응이 면역세포 때문에 일어난다는 걸 저기서 알 수가 있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이종이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종이식 다른 종에다가 옮기는 거죠. 예. 이거 빨리 찾으면 되잖아요. 이거 찾으면 여기서 뭐라면 떼어내어 다른 종의 세포 속에 주입하는 거. 이게 이종이식이죠. 예.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이종이식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레트로바이러스로 변환되어 그 세포를 감염시킨다 이랬죠. 예. 그 말 똑같은 말이 여기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포유동물은 과거에는 조상이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된 적이 있다. 포유동물 있잖아요. 예. 포유동물 있으면 포유동물 얘기 빨리 찾아야 되겠죠. 여기에 있죠. 포유류. 포유류가 있죠. 예. 이 포유류는 과거에 존재하는 그런 레트로바이러스라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예. 자,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 맞으면은 당연히 이게 틀렸겠죠. 5번이. 그런데 한번 볼까요?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세포 역전사 효소라고 그랬죠? 예. 역전사 효소를 빨리 찾아보면 여기에 있어요. 역전사. 레트로바이러스라는 자신의 유전 정보를 RNA에 담고 있고 역전사 효소. 그러니까 레트로바이러스 자신이 역전사 효소를 갖고 있다 했는데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주세포 역전사 효소라고 그랬지? 예. 레트로바이러스 자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숙주세포 역전사 효소를 이용한다 이게 이건 틀린 말이지. 그렇군요. 오. 그냥 5번 하고 넘어가도 됐는데 확인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A가 갖춰야 할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건으로 틀린 거 그래? 이상적인 이식편이라고 그랬죠? 예. 자, 볼까요? 틀린 거? 이식편의 비용을 낮추어서 전기교체가 용이하게 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전기교체라는 말 빨리 찾아야지. 네. 여기에 있어요. 전기.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동종 간의 이식편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이식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 인공적인 장기를 이용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기적 부품 교체가 있는데 이게 단점이라고 그랬어. 단점. 예. 그랬는데 용이가 아니고. 이식편이 비용을 낮춰서 정기 교체가 용이하게 해야 한다라는 얘기는 정기 교체 저게 단점인데 이걸 쉽게 하나 어떻게 해야 돼? 알잖아 이거는. 1번이에요, 1번. 그렇죠? 1번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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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28번. 다음은 신문기사 일부다. 윗글을 참고할 때 기사의 가에 대한 가라는 건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 이게 줄기세포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나온 걸 가지고 만드는 얘기예요. 이거는 조절하지 않은 거니까 X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전자기기 인공장기와 달리 전기 공급 없이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전자기기 인공장기는 이쪽에 있죠. 예. 여기죠. 이거는 뭐예요? 저기 추가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죠. 예. 근데 이 세포 기반 인공 이식편이라는 건 자기 몸에 있는 거 가지고 오는 거죠. 예. 당연히 이건 맞는 얘기겠죠. 네. 동력 이식편과는 달리 이 어? 이식후 나옵니다. 면역 억제제 나왔죠. 네. 면역 억제제 빨리 찾으면 여기에 나와 있죠. 예. 그렇죠? 네. 동종 이식편과 달리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군 이랬죠. 네. 근데 이 면역 억제제는 이건 뭐예요? 면역 억제제는 동종 이식이죠. 예. 면역 억제제가 여기까지가 동종 이식 얘기죠. 예.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 몸일 거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동종 이식편과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자, 근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는 건 요거죠. 예.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근데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이종 이식이죠. 예. 이종 이식이 있었는데 동종 이식편과는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를 제거할 필요가 없겠군. 아니죠. 이종 이식편과는 달리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라고 그래야지. 예.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동종 이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거 아주 쉽게 답이 나왔어요. 이게 3점짜리예요. 오. 이렇게 써서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재밌었습니다. 네, 뭐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고 그냥 오로지 O하고 X로만 판단해서 여러분들 풀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될 때까지 연습을 하고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장담을 합니다. 네. 그렇죠? 예. 안녕히 계세요. 자,